안녕하십니까. 오늘 PCB 메인 PCB 이 엘사 거죠. 옛날 모델입니다. 이게 자, 수리하는 방법, 어떻게 전압을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자에 220이 들어와서 휴지를 거쳐서 트랜스를 거쳐서 정유회를 거쳐서 정전압 회로를 거쳐서 5V, 12V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일일이 이렇게 부품을 빼서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하나하나의 부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기판 안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원 220이 공급되면 휴즈. 자, 휴즈가 무슨 역할을 하죠? 휴즈는 여기에 전압되어 있는 공급이 과부하, 정확히 말하면 그 이상 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휴즈가 나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판을 보고 휴즈가 나갔다 그러면 무조건 꼽지 마시고 어디 회로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쇼트가 되어 있는지 찾아서 수리해 놓고 휴즈를 꽂아야 됩니다. 휴즈를 무조건 휴즈가 나갔네, 휴즈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과부하, 이 회로 기판상에 어디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휴즈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고주파 잡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콘덴사입니다. 콘덴사.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뭡니까? 이게 바리스타죠. 이건 과전압이 인가되면 파괴가 돼서 쇼트가 됩니다. 쇼트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쇼트로 인해서 이 휴즈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 있죠. 380 기계를 설치하다가 컨트롤선 전원선을 잘못 연결해 가지고 380이 들어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이 바리스타가 터져서 휴즈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교류 신호, 교류 220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이 파워 트랜스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1차 전원에 공급하게 되면 2차에 전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교류 전원입니다. 단지 전압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 뿐이지 이 1차의 전압과 2차의 전압은 틀립니다. 같은 교류라 할지라도 2차에서 전압이 걸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전압을 얻기 위해서 이 트랜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 12V를 뽑고 싶다, 아니면 15V를 얻고 싶다, 5V를 얻고 싶다 할 때는 1차의 가문수분의 2차의 가문수입니다. 그러면 1차의 가문수가 만약 100바퀴다, 내가 거기에서 10V만 얻고 싶다, 그러면 2차의 전압을 10번을 감게 되면은 10V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1차의 가문수분의 2차의 가문수 하면 2차 전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나오는 게 교류 전압입니다. 교류. AC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전압을 가지고 이 PCB 전체 기판에 공급을 하려면 DC 전압이 필요합니다. 자, DC 전압과 AC 전압은 분명히 틀립니다. 같은 견기라 할지라도 DC와 AC는 분명히 틀립니다. 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 2차의 전압을 가지고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2차의 DC, 완전한 DC는 아니고 맥류 성분이 섞여 있는 DC 전압입니다. 다이오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이게 브릿지 방식의 다이오드인데, 자, 이것도 똑같이 4개가 이 속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교류에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전압을 넣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건 맥류 전압입니다. 완전한 DC는 아니더라도 교류 성분이 섞여 있는 DC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이것만 있느냐? 이런 형태의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또 내압이 좀 높지만 이런 형태의 브릿지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 다이오드 하나지만은 이 속에는 이 다이오드 4개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오드 종류는 이건 실리콘 다이오드입니다. 이런 것은 게르마늄 다이오드입니다. 게르마늄. 이런 다이오드는 건파용에 많이 쓰고 제너 다이오드라고 해서 제너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쇼키드 다이오드입니다. 우리가 저 SMP 정전압 회로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쇼키드 다이오드입니다. 이것도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순 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역방향이 있을 때는 다이오드가 불이 안 비치지만 순 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이렇게 빛이 납니다. 안 나오죠? 예. 순방향으로 걸었을 때는 다이오드가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이오드가 순방향, 역방향이 있습니다. 다이오드 표시는 이렇게 보면 회로상으로 보면은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상에 보면 이런 다이오드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전기가 이렇게는 흘러가는데 이렇게는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이 다이오드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떤 교류 신호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 플러스 파형만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파형은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약 교류가 흐르게 된다면 이런 신호가 뜨게 됩니다. 자, 이런 다이오드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자,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가 한 몸에 해놓은 거고, 이런 다이오드가 4개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게 정류 회로의 기본인데, 다이오드는 일종의 반도체입니다. 이게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기도 하지만 안 통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잘 통하는 것들은 금, 은, 동, 알루미늄 같은 것은 전기가 잘 통하지만은 종이, 고무 그런 것은 잘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실리콘, 게르마늄, 비소, 안티몬 같은 것은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다이오드, 트란지스타, 다이오드, 반도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다 반도체 소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맥류 신호, 완전한 DC는 아니더라도 맥류 성분이 섞여 있는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는 교류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2차 전압에 의해서 교류 신호가 작게, 내가 아니면 크게 해서 정류를 시키면 2차의 DC 전압, 완전한 DC는 아니더라도 DC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류 성분을 충방전해서 콘덴사는 교류 성분은 충방전하지만 DC는 충방전을 안 씁니다. 담고 있습니다. 충방전해서 다시 여기 한번 거쳐서 이게 네그레타 IC라고 그러는데 보통 쓰는 게 7805
7805 7812 이런 IC를 많이 씁니다. 이게 네규레타 IC인데, 네규레타 IC에는 여기에 보면은 정전압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그려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게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왜 그러냐, 과전압이 인가됐을 때 이 IC가 작동하면서 과전압이 인가되면 일이 바이패스를 하게 됩니다. 역전압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전압이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제너 다이오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12V, 5V, 뭐 3.8V, 9V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9V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파괴가 되면서 전압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자, 2차에 또 다시 한번 충방전을, 이 회로를 보면 2차에 충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과해서 거의 완전한 DC,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을 갖는 완전한 DC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전원회로 리니어 방식의 전원회로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SMP 회로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회로를 이해를 못하면 이 기판 수리하는데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네규레타 IC라고 그러는데, 네규레타 IC에도 소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6개에서 8개 소자가 들어갑니다. 이 반도체 소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에도 보면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는데, 이것도 정전압 IC입니다. 이게 정전압 IC 열을 내기 때문에 방열판을 붙여둔 거고, 여기 보면 브릿지 다이오드 4개가 들어가 있죠. 이건 옛날에 나왔던 기판이라 그런지 이렇게 한테 모여있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차 이쪽에 전원 220이 공급돼서 여기 바리스타를 거쳐서 1차에 걸려서 2차 전압이 유도가 돼서 2차 전압이 여기 보시면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쳐서 여기 보시면 또 네규레타 IC를 거쳐서 각 이 단자의 전압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메인 PCB, 컨트롤 PCB 그쪽에도 이 단자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 단자에 보시면 이게 불화 팬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서 나온 릴레이, 구동 릴레이를 거쳐면 스위치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일 한번 더 복습을 한번 해보고,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하기로 한번 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테스트하기 한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역방향입니다. 여기 보면 하얀 띠가 있습니다. 띠가 있는데, 띠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재보시면 나가죠. 반도체 값입니다. 이게 근데 저항 값이라고도 하고 다이오드 값이라고도 하는데, 쇼트가 되면 안 되고 안 나가도 안 됩니다. 일정한 값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교류 신호 큰 걸로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압이 높은 거지 똑같은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교류 신호가 물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자에. 그러면 회로상으로 이해를 할 때 이게, 자, 이 단자에 이 단자와 이 단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트랜스에서 나와서 이 단자와 이 단자입니다. 이게 교류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자가 플러스 단자입니다. 이 단자가 마이너스, 이게 단자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교류 신호 나오는 단자와 나오죠. 역방향에서는 안 나오고, 자, 이 신호에서도
순방향에서만 나오고 역방향에서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방향에서 나오고 역방향에서 안 나오고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테스트하기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유무 판정, 그러니까 양품이다 불량이다 판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다 다이오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오드 종류를 내가 알려드렸지만은 우리가 실장에서 쓰는 다이오드는 이런 다이오드, 시리콘 다이오드입니다. 시리콘 다이오드 말고도 턴널 다이오드 있고 가변형 다이오드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은 쓰질 않습니다. 에어컨에서는 기판에 그런 것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장적으로 쓰는 것만 내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알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가 꼭 하고 싶은 것만 내가 꼭 알려드려야 될 그런 부품, 또 에어컨에서 쓰는 기판에 쓰는 부품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자, 1차에 220이 이건 콤프 기동단자입니다. 이게요. 자, 1차에 220이 나와서 기판을 보면 휴즈를 거쳐서 여기에 보면 콘덴서 하나 거치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거치고, 바리스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과전압 220보다 훨씬 높은 전압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터져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의 전압이 가해져서 2차의 전압이 나옵니다. 이 트랜스는 뭐냐? 1차의 감은 수분에 2차의 감은 수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2차 전압을 내가 얻고자 하는 전압, 내가 만약 440을 얻고 싶다 그러면 1차의 감은수보다 2차의 감은수가 배를 감으면 440이 나옵니다. 자, 그 전압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시켜서 그 다음에 콘덴사, 이건 전해 콘덴사입니다. 이게 극성이 있습니다. 이건 극성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이 전해 콘덴사가 부풀고 불량이 많이 납니다. 불량이 나면 이건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DC 전압을 전류를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풀어 올렸거나 불량이 됐을 때는 이 전해 콘덴사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엔 레귤레터 IC를 지나서, 레귤레터 IC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전압을 보내기 위해서 전압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 레귤레터 IC는 5V를 일정하게 보내야지 이 부품들이 정상 동작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전압이 어떤 집에 가보면 전압이 180V가 나오는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보면 230V가 나오는 전압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계가 잘못하면 오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0이 들어오건 220이 들어오건 230이 들어오건 여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은 정확히 5V, 12V가 출력됩니다. 전압을 안정시킨 전압을 일정한 DC 5V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레귤레터 IC를 쓰는 겁니다. 이 전압을 잴 때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재보면 2차 전압의 B 플러스라고 그러죠. B 플러스 전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